옛날에 어떤 삼룡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삼룡이는 중재를 아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중재가 4일 동안 길어짐으로 해서 뿌직하고 열이 받아 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밑줄을 쳐서 어떤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 첫 번째 과목인 안전관리론 중 첫 번째 챕터 안전보건관리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이때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란 무엇이냐 하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우측 부분에 있는 중대재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부분은 별표를 3개 쳐주시고 암기를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법을 활용해서 암기하도록 할 건데 옛날에 어떤 삼룡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삼룡이는 중재를 아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중재가 4일 동안 길어짐으로 해서 뿌직하고 열이 받아 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밑줄을 쳐서 어떤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재는 중대재해를 뜻하는 것이고 4일에 밑줄 치고 1번, 삼룡이에 밑줄 치고 2번, 뿌직 열바다에 뿌직 열까지 해서 3번으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중대재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 4일에 4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삼룡이의 3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뿌직 열은 무엇이냐 하면 부상자 혹은 직업성 질병자가 뿌직 열받았기 때문에 10명 이상인 경우.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유치할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시험 볼 때 생각이 나서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해 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계속 읽어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의 제2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사고의 본질적인 특성으로는 사고의 시간성, 필연성 중에 우연성, 우연성 중에 법칙성, 사고의 재현 불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에 있는 재해 발생에 관한 이론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리의 법칙이 나와 있는데 이때 하인리는 일반적인 학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1920년대, 30년대쯤에 미국에서 보험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보험사는 궁금증이 들어서 많은 산업재해 사례들을 분석하게 됐어요. 약 5,000건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총 330건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한 건은 중상, 29건은 경상, 300건은 무상의 사고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인리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비율을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고 각각 건수마다 무엇을 뜻하는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300건의 무상의 사고가 있는데 하인리는 이 무상의 사고가 정말 중요하다고 나타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한 건의 중상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300건의 무상의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 건의 중상이 발생된 것이고 또한 29건의 경상도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300건의 무상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경상에도 줄일 수 있고 중상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버드의 법칙을 보도록 할게요. 버드의 법칙은 무엇이냐 하면 하인리의 제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인리의 제자라고 하면 되고 버드는 무엇을 했냐면 원래는 프랭크 버드라는 사람과 로버트 로프터스라는 사람이 하인리를 새롭게 개발해서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인리는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 것에 대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요즘 상황에 맞춰서 만든 것이 버드의 법칙으로 버드의 법칙은 1대, 10대, 30대, 600으로 볼 수 있고 이때 1은 중상, 그 다음에 10건은 경상에
그 다음에 30건을 무상해 사고라고 보았으며 나머지 600건을 무상해 무사고로 보았습니다. 이때 무상해 무사고는 near accident라고 하면서 위험 순간 혹은 아차 사고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드의 법칙 또한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 비율을 암기했다고 가정을 하고 우측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하인리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죠. 하인리가 제시한 1대 29대 300의 재구성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습니다. 1번 총 사고 발생 건수는 300건이다. 총 발생 건수는 300건이 아니라 위의 비율을 전부 더한 330건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고 2번 보도록 할게요. 중상 또는 사망은 1회 발생된다. 맞고 고장이 포함되는 무상해 사고는 300건이 발생. 네 번째, 인적, 물적 손실이 수반되는 경상이 29건 발생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이때 이렇게 글로 설명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지만 수학적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상이 2건 발생했다면 무상해 사고는 몇 건 발생하는가 하면 무상해 사고와 중상의 비율은 1대 300이기 때문에 그것의 2배를 해준 600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무상해 사고가 900건이 발생됐을 경우 중상은 몇 건 발생하겠는가? 그러면 무상해 사고가 3배 증가했기 때문에 중상도 3배를 증가시켜서 3건이 발생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때 밑에 있는 부분 버드의 재해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버드의 재해 분포에 따르면 20건의 경상이 발생했을 때 무상해 사고, 고장은 몇 건 발생되는가? 자, 지금 보게 되면 경상에는 보통 10으로 발생되었을 때 무상해 무사고는 600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0대 600은 20대 우리가 구하려는 x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비례식은 중고등학교, 즉 중학교쯤에 배웠는데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향의 곱은 600 곱하기 20, 그 다음에 외향의 곱은 10 곱하기 x가 됩니다. 따라서 10을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x는 1200건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 어딜 볼 거냐면 페이지 65페이지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기본 형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밑에를 보게 되면 그림을 통해서 보는 게 가장 쉽습니다. 라인형 안전관리 조직과 스텝형 안전관리 조직,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복합적인 라인 스텝형 안전관리 조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라인형 안전관리 조직을 보게 되면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안전지시와 생산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명령 관계가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명령 계통이 보다 간단 명료하게 표현될 수 있고 안전 및 생산 업무가 함께 시행되기 때문에 지시가 신속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지시를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전문 지식 기술이 부족할 수 있고 과중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스태프형 안전관리 조직은 안전 스텝을 두어서 공장장, 관리자, 감독자, 작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을 간섭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문적인 스태프가 있기 때문에 안전 지식 및 기술 축적 용이가 되고 경영자에게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자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밑에 작업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안전에 관한 스텝이 따로 있고 작업을 지시하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직장의 질서 유지가 혼란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과 안전을 별개로 취급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생산 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다 이제 안전은 무시하고 생산만 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마지막에 라인 스태프형 안전관리 조직은 두 개의 장단점을 합친 것을 생각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직계 조직, 라인 스태프형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100명 미만 사업장에 적합하며 장점으로는 명령 계통이 간단 명료하다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지시 전달이 신속 정확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장점 단점만 따로 외우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이런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단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보면서 암기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이 부족하고 라인에 과중한 책임을 지우기 쉬운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태프, 참모식 조직으로는 중규모, 100명에서 10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적합하며, 장점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과 안전을 별개로 취급하며, 생산 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만들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직계 참모식, 라인 스태프형은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며 1000명 이상인 경우가 좋습니다. 장점으로는 지시 전달이 신속 정확한 장점이 있고, 이것은 라인 타입의 장점이었지만 이것을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라인 스태프의 장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및 기술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명령과 조언 권고 참여에 혼동이 우려되며 스태프의 월권 행위가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스태프는 안전 지식에 대한 것만 해줘야 되는데 월권을 함으로써 생산에 대해서도 침범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는 직접 한번 풀어보면서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이었는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나머지는 넘어가 주시면 되고 66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66페이지를 보도록 하면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체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체계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 문제를 풀 때 적용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안전관리자와 감독관리자,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가 있다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총괄하여서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밑에 있는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으로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 업무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해준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관리감독자란 무엇이냐 하면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역할, 따라서 이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와 근로자를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비슷하게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해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다면 각각의 업무 등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보다 쉽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73페이지에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암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안전관리자가 무엇을 하는지 숙지하고 있다면 보다 쉽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뒷부분에 지도 조언이라는 부분이 많이 붙습니다. 따라서 지도 조언이 아닌 부분 9번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1번 부분 정도만 암기를 해주신다면 안전관리자에 대한 업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답을 고르기가 수월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측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럼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순회 점검, 그 다음에 지도 및 조치의 건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 같은 게 나왔으니까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 2번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그 다음에 보자 및 조언 지도 나왔죠. 조언 지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3번 작업장 내에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보통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는 보건관리자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가끔씩 조언 지도가 나오더라도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무엇을 하는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76페이지 한번 체크하고 해당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부분은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3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부분도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은 어떤 식으로 암기하면 좋을지 한번 암기법을 사용해서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은 이런 식으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은 작업장 안 보이는 곳에서 관리 조직이 교육한다. 이렇게 한 줄만 외운다면 네 가지를 모두 암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디가 1번이냐면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1번, 그 다음에 작업장 안보 부분이 2번, 그 다음에 안보부부터 관리 조직까지가 3번, 그 다음에 안보와 교육을 연결하게 되면 4번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를 암기해주면 되는데 이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작업장 안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가 2번, 세 번째, 안전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이 3번, 네 번째는 안전 보건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첫 번째,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첫 번째로 나타났었고 두 번째,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가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우리가 외웠던 암기법의 2번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관리 조직이 나왔죠. 따라서 이 부분이 3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이 4번이 되겠네요. 순서대로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신다면 문제에 적용해서 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잠시 정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암기해 주시면 아주 좋은 공부법이 되겠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